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대이십니까? 50대이십니까? 혹시 40세를 앞두고 계십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경고해온 내용입니다. 40세가 넘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을 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속하다가 인생 후반전을 망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42세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60세입니다. 임원까지 올라갔고 존경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지금 60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40대의 한 사람은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따랐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42부로 40세가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40세가 되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20대처럼 살면 안 되고 30대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40대만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은 4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은이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한 4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5세 청년이었습니다. 이 45세 과장님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일을 잘하면 어떡하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냐? 그래서 이상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야근을 하면 자기도 무조건 야근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새벽에 출근하면 자기도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주말에 공부하면 자기도 주말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체력 경쟁을 한 겁니다. 나도 아직 젊다. 저 친구 못지않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40대 중반 몸이 20대처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건강을 잃은 후였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이오승 위일대치. 늙어서 승부를 좋아하면 큰 치욕이 된다는 뜻입니다. 4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젊은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체력으로 경쟁하면 집니다. 밤샘 근무를 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외모로 경쟁하려고 하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나도 아직 젊다며 20대처럼 옷을 입고 20대처럼 말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한 50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사에 예쁜 신입 여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50세 여성은 묘하게 질투가 났습니다. 저 애만 예쁜 게 아니야. 나도 아직 괜찮아. 그래서 이상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자기도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신입사원이 화려한 화장을 하면 자기도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높은 하이힐을 신으면 자기도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이 값을 해야지. 보기 민망하네. 딸뻘되는 애랑 경쟁하고 있어. 본인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나이에 맞게 우아하게 사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자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0세가 넘으면 젊은이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싸워야 합니다. 외모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이겨야 합니다. 속도로 이기려 하지 말고 방향으로 이겨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40대, 50대, 60대 리더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자기만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20년, 30년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을 사용합니다. 넓은 인맥과 신뢰를 사용합니다. 차분함과 여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40대 이후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한 55세 임원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까지 나도 젊은 직원들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체력 자랑을 했죠. 그러다 45세에 크게 아팠습니다.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구나. 그 후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지혜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밤새 만든 보고서를 제가 30분 만에 정리해줬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신입사원이 3일 걸려 찾을 정보를 제 인맥으로 하루 만에 구했습니다. 이게 40대의 싸움 방식이더군요. 훨씬 효율적이고 존중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젊은이와 경쟁하고 계십니까? 체력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외모 경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그건 40대가 할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경험을 사용하십시오.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 4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농구 선수였습니다. 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8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배도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식 자리만 되면 내가 대학교 때는 말이야로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잘 나갔어. 여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지금 너희가 있는 나이 때 나는 완전 스타였어. 요즘 애들은 우리 때만 못해. 우리 때가 진짜 좋았지. 처음엔 후배들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듣다 보니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얘기네. 매번 대학교 때 이야기만 하시네. 과거에 사시는 분 같아. 현재는 없고 과거만 있어.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잘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저 사람 오면 옛날 얘기만 하고 분위기 다운되니까 빼자.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불가간 레자유가추. 간 것은 쫓을 수 없고 올 것은 쫓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2세 여성입니다. 30대 시절 정말 예뻤습니다. 미인대회 입상도 했습니다. 남자들이 줄을 섰고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2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30대 때를 잊지 못합니다. 옛날 사진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게 내가 30살 때야. 예뻤지? 이때 정말 인기 많았어. 성형외과를 수십 군데 다녔습니다. 30대 때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진 분인데 과거에만 사시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셔. 본인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금자불원 시자중단. 오늘이 말하지 않고 어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끝난 것입니다. 40세가 넘으면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야.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더 남았어.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할 거야. 한 58세 사업가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까지 저도 과거에 살았습니다. 20대, 30대 때 정말 잘 나갔거든요. 사업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40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한동안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45세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때부터 과거 이야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공부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0대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계속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한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살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것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46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금방 배웠지만 이 46세 과장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못 배워. 머리가 안 돌아가. 나이 들면 배우기 힘들어. 젊을 때 배웠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너가 대신 좀 해줘. 나는 못하겠어. 처음엔 후배들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이 과장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을 못 쓰잖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일은 후배들이 다 하고 저 사람은 뭐 하지? 결국 55세에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구나.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부렴만 문부렴잡. 배움은 늦음이 없고 묻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40세가 넘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40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1세 여성입니다. 친구들이 요가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나는 안 돼. 몸이 안 따라줘. 나이 들어서 무슨 요가야. 친구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영어가 되겠어. 젊을 때 했어야지. 친구들이 그림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나는 소질이 없어.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뭐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61세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취미가 생겼습니다. 요가 강사가 된 친구도 있고 해외여행을 혼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림 전시회를 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집에만 있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시작할 걸. 지금 나도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2약 가이무대과 50세에 배우면 크게 잘못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젊을 때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몰랐지만 나이 들면 배움의 소중함을 압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40세, 50세, 60세에도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롭게 연결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도 있었고 8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배움은 나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한 62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저도 배움을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나 싶었죠. 그런데 48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배워보라고.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 지나니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 지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년 지나니 사진전에 출품도 하고 상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62세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만약 48세에 배우기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배움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늦었어라고 체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세에 시작하면 70세에 10년 차입니다. 50세에 시작하면 70세에 20년 차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든 운동이든 언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젊은이와 경쟁하지 마라.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셋째, 새로운 것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라. 이 3가지가 4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 1000명, 50세에 1000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4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50대, 60대가 결정됩니다. 40대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50대, 60대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40대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50대, 60대가 불행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과 지혜로 승부하십시오. 젊은이와 체력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만이 가진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20년, 30년 쌓아온 경험을 사용하십시오. 인맥을 사용하십시오. 통찰력을 사용하십시오. 젊은 직원이 3일 걸릴 일을 당신은 반나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40대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둘째,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을 계획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이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10년 차입니다. 배움은 당신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 60세에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40대, 50대를 잘 보낸 사람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40대를 잘못 보내면 60세가 되어도 불평만 합니다. 40대를 잘 보내야 60세에 진짜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60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외면당하는 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40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젊은이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40대, 50대, 60대가 빛날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쳐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40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